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굵게 나오네요. 우리가 확산 연소와 예온합 연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둘 다 기본적으로 기체일 때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확산 연소는 고체나 액체에서도 발생하는 연소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비교해 볼 건 기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결국 연소라고 하면, 너무 굵게 나오네요. 연소는 가연물, 그리고 산소, 그리고 점화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급격하게 산화하는 반응을 연소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결국 연소라고 했을 때 연소가 일어나려면 연소 범위 이내여야 됐어요. 이게 메탄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서 5에서 15% 정도의 연소 범위를 갖게 되겠죠. 이 연소 범위라는 거를 엄밀히 또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평가라고 할까요? 결국 우리가 이 점화원이 가해지는 그 부분에 가연물만 있어도 안 되고, 이 가연물이 가스일 수도 있겠죠. 가연성 가스라던가, 또는 산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체류하고 있고 산소가 이렇게 체류하고 있다면, 이 해당 공간에서는 전체가 균등하게 혼합되어 있으면 연소 범위 이내이겠지만, 여긴 산소만 있고 여긴 가스만 있다면 얘는 우리가 어디다가 점화원을 붙이더라도 불이 붙지 않게 되겠죠. 일단 여기 여기가 이미 붙고 나서는 우리가 얘네가 이제 확산함으로 인해서 연소가 일어날 거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국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연소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느 특정 범위에서는 가연성 가스가 아니고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스와 산소가 섞여 있어야 불이 붙는다는 거죠. 또는 불이 붙고 나서는 이제 그 부분으로 섞여야 불이 붙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확산 연소부터 살펴보게 되면 말 그대로 확산돼서 연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소의 메커니즘을 배울 때 흡열, 분해, 혼합, 연소, 배출, 이렇게 5가지의 그 차례를 거쳐서 우리가 연소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얘를 기체로 두고 본다면 우리가 분해나 또는 증발이라는 건 고체나 또는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미 이걸 기체라고 가정한다면 분해나 증발되는 요소는 필요가 없을 거고, 우리가 흡열, 가연성 가스가 열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산소와 혼합되고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에 이 전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산소가 들어와서 혼합이 될 거고, 점화원에 의해서 또는 열 축적에 의해서 연소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혼합 연소는 뭐냐면, 예혼합 연소, 이미 혼합이 미리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비 이런 느낌이죠. 미리. 그러면 얘는 분혼연배에서 분해 증발 또는 혼합 또한 얘는 이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흡열되면 바로 점화원이 들어가면 바로 연소가 돼서 얘는 배출을 할 거예요. 제일 쉽게 말하면 이게 확산 연소와 예온합 연소의 그 과정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결국 연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열을 다시 주변의 미연소 가연성 혼합기 또는 가연물에 열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연소열이겠죠. 우리가 계속 화재가 번져나가게 되는데, 얘는 지금 생각해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다시 1로 돌아가서 1, 2, 3을 다시 거쳐야 화재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온합 연소 같은 경우에는 1, 2가 바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돌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냐? 확산 연소는 상대적으로
화염 확산이 굉장히 느리게 돼요. 확산이 느리다. 즉 화염 확산이 원화연소는 굉장히 빠를 건데 이게 일정 이상 빠르면 우리는 결국 폭발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미 불이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확산연소의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확산연소는 우리가 피계 법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쉽게 정확하게 말하면 피계 법칙 중에 우리는 농도 법칙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는 게 열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법칙이 되는 거죠. 이 법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체의 이동은 반드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체는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중력이란 이런 변수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얘 유체고 얘는 열이에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좀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이게 근데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국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었을 때 A가 온도가 높다면 또 B가 온도가 낮다면 B가 열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A가 준다는 개념이에요. 이건 나중에 열역학 할 때 좀 더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농도가 있어요. 사실 경계층 구배에서 나오는 건데 농도는 얘도 농도 C라고 쓸까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도 유체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제일 간단하게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비커예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물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잉크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이 잉크는 여기 이렇게 딱 도착을 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지금 빨간색 잉크는 제가 점선 이렇게 한 부분이 농도가 가장 높게 될 거고요. 이 주변은 잉크의 농도가 거의 제로가 되겠죠. 거의가 아니고 그냥 제로죠. 잉크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잉크는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게 결국 피계 법칙입니다. 뭐 그냥 팁을 드리자면 이 잉크가 자연스럽게 다시 이렇게 뭉칠 확률이 없다는 게 열역학 이 법칙의 엔트로피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확 퍼지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좀 하나 더 해보면 우리가 여기 가스를 요만큼 덩어리를 놨다고 했을 때 결국 가스가 여기만 이렇게 높으면 압력은 똑같은 거예요. 공기가 차 있고 이 가스도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가스의 농도가 이 주변의 가스의 농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산연소의 대표적인 예인 초를 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초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결국 심지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불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요. 불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초심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초라는 건 우리가 이 심지를 통해서 물론 모세관 현상도 있지만 이 열이 이 밑에 있는 초를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흡열이 되는 거죠. 흡열. 결국 이 액체가 된 애가 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이 열을 받잖아요. 그럼 얘가 가연물인 건데 심지가 가연물이 아니고 이 초가 가연물인 거죠. 이 가연물이 이렇게 기체화돼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색깔 하나 바꿔볼까요? 너무 어둡네요. 여기를 이렇게 하나의 경계선을 긋고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 가연성 가스는 여기가 농도가 가장 높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불탔으니까 이 가스가 연소 생성물로 바뀌면서
여기에 농도는 제로가 될 거예요. 이 옆에도 다 제로죠. 이 화염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심지 쪽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가연성 가스는 전부 이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결국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한번 산소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산소도 우리 주변엔 당연히 공기 중이니까 산소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안에는 지금 화재가 일어나서, 화재라기보다 연소가 일어나서 이 위쪽으로 우리는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 물 등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내부 공간의 산소는 거의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럼 거꾸로 산소의 입장에서 보면 공기 중의 산소의 농도가 높고 이 안쪽이 농도가 거의 제로가 되겠죠. 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이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연소에서 산소 농도가 사라지는 이 반응대, 이걸 이제 반응대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반응대로 향해서 농도 차이에 의해 산소는 이동하게 될 거고요. 또 가연성 가스도 농도 차이에 의해서 반응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래프화해서 살펴보게 되면 괜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반응대가 이렇게 봐볼게요. 여기가 온도가 될 거고요. 쓰지 말고 책에 있는 그림대로 가시죠. 이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반응하는 데가 연소가 일어나는 데니까 온도가 가장 높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온도 곡선이 될 거고, 그렇죠? 요 안쪽이 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반응대에서만 불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스는 결국 이 안쪽의 농도가 높으니까 가스가 연소되면 거의 제로가 되겠죠?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다 탔으니까 다른 가스가 생겼겠죠. 얘가 가연성 가스의 농도라고 해보겠습니다. CG. 그리고 산소도 연소하니까 산소가 없어져서 다 이산화탄소로 바뀌잖아요. 또는 일산화탄소로요. 산소 농도도 불이 붙은 데서는 거의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잘라보면 우리가 이 안을 우리는 반응대라고 부르고요. 이게 좀 보라색이 되는 거죠. 확대해서 본 거니까. 또 이게 농도가 이렇게, 자, 원래 여기 실이 15%였다 봐볼게요. 여기 농도는 일정했을 거고요. 여기 증발하니까요. 물론 좀 변화하긴 하지만 공기 중의 농도가 이렇게 산소 농도가 21%죠. 일정하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연소됨에 의해서 농도 차이로 인해 얘가 이렇게 9배를 갖게 되는데 이 9배를 갖게 되는 이 전체를 우리가 확산층이라고 부르는 거죠. 평상 이 농도가 일정하다가 연소에 의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농도가 적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우리가 가연성 가스와 산소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건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탄과 산소가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연소에서 이 2차 측을 보면 산소는 없어졌기 때문에 제로가 된 거고 또 가연성 가스도 없어졌기 때문에 제로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거꾸로 얘네가 생겨났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물이요. 그럼 걔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성물로서 연소에 의한 생성물이 되는 거죠.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좀 지우고 해볼까요? 자, 예온암 연소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가 예온암 연소는 얘는 이제 그래프로 가게 되죠. 얘도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들면서 해볼까요? 미리 혼합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넓은 실에서 3차원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괄호 중에서 판단하는 게 처음에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얘는 이미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혼합되어 있다고 봐볼게요. 이미 여긴 다 균등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 관 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불이 여기서 이렇게 붙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얘는 평상시에 온도가 여기가 20도라고 봐볼게요. 20도였는데 불이 이렇게 전파돼서 올수록 온도가 올라가겠죠? 열이 가해지니까요. 그리고 거꾸로 이 혼합 기체의 농도는 여기 타니까 없어지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여기 연소하면 불이 계속 이렇게 이동하니까요. 그럼 온도는 점점점 올라갈 거고 가스 농도는 점점 내려가겠죠.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그리냐? 자, 여기가 온도와 농도축이 되고 여기가 뭐 결국 진행 방향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연소를 하게 되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불이 붙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거꾸로 연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가연성 가스가 탔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요런 곡선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면 요렇게 그냥 점선 말고 선으로 긋겠습니다. 결국 요렇게 갖게 되는데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이 전체 구간을 우리가 화염대라 그러고요. 말 그대로 불이 붙은 거죠. 불이, 그러니까 이 전체가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반응함으로 인해서 농도가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설명하기는 약간 어려운 게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 흡열 있잖아요. 우리 흡, 연, 배였잖아요. 이 흡열하는 구간인 이 예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대라고 해서, 아까 확산연소의 반응대랑 비슷한데 실제로 메탄가스와 산소 등이 반응해서 생성물을 발생시키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즉 얘는 그냥 온도가 올라갈수록 가스 농도가 내려가고, 가스 농도가 내려갈수록 색깔이 요거네요. 이렇게 중간 생성물이라고 하는, 그냥 생성물이죠 사실, 연소 생성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그럼 밑에다 할까요? 우리가 확산연소는 결국 피계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즉 이 피계 법칙을 간단하게 말하면 농도 9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가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반응대에서 화염과 가연성 가스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을 하면 할수록 말 그대로 타는 거니까 얘네가 다 삭제되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물 뭐 등등의 연소 생성물로. 그러면 여기 농도가 낮아지니까 계속 가연성 가스는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또 산소도 추가적으로 농도 9배에 의해서, 9배를 보면 이렇게 이쪽이 높잖아요. 점점 줄어드니까 연소가 되는 거고, 예온암 연소는 미리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반응대가 고정돼서 이렇게 연소가 되는 게 아니고 속도가 빨라서 이게 계속 이동해서 우리가 말하는 폭발 현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빼고 말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제가 아직 안 배운 거를 설명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일반적으로 확산연소는 결과값이 대부분 다 화재가 되고, 그러니까 예온암 연소는 메커니즘이 되게 간략하기 때문에 폭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결국 우리가 얘가 위력이 세죠. 왜냐면 반응이 빠르니까, 예를 들어서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열이 다 10이라고 봐볼게요.
그럼 얘는 1, 2, 3단계를 거쳐서 다시 10이 추가되고 1, 2, 3을 해서 다시 10이 추가되는데 얘는 계속 10씩 추가되잖아요. 열 누적량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정 이상 누적되게 되면 결국 압력 파도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펑 하고 터지는 게 되는 거죠. 화염에 의해 터지는 게 아니고 압력이 누적돼 가지고 터지는 게 되는 거고 아직 안 배웠지만 조금 더 해볼까요? 그냥 좀 개념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확산연소는 결국 불이 난 거기 때문에 얘가 감지가 돼요. 즉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설비에서 설치하는 감지기가 불이 났습니다를 알 수 있는데 예온압 연소는 너무 순식간이기 때문에 감지기로 예온압 연소를 우리가 감지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엄청 비싼 거 쓰면 뭐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온압 연소에 대한 대책과 확산 연소에 의한 대책이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확산 연소는 감지기 설치해서 불 감지하면 스프링클러를 동작시킬 수 있는 건데 얘는 감지기가 동작해서 스프링클러를 동작하기 전에 이미 폭발해서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산 연소는 우리가 소화도 할 수 있고 뭐 당연히 예방은 기본이죠. 예방도 가능하고 그리고 불이 붙더라도 나중에 소화가 실패하더라도 방어적인 그 방호 대책이 가능하지만 예온압 연소는 처음부터 불이 안 나게 막든가 아니면 터지고 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방어하던가 두 가지만 가능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소방 설비, 소화저 즉 소화 설비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